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학개론 한번 또 진도를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초이론 쪽 여기 앞쪽에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주제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물리적 변화라는 건 뭐고, 화학적 변화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그치? 그럼 물리적 변화는 모양은 바뀌지만 성질은 바뀌지 않는 변화를 얘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가끔 피부과를 갑니다. 피부과 왜 가냐면 이게 어릴 때는 여드름이 제가 전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가려놨잖아요. 여기 이마에 엄청 나요, 이게.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뭔가 이제 상담을 좀 받고 레이저도 한번 쏘고,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아파요, 여기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약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레이저 몇 번 쏘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자본주의가 좋아. 돈을 좀 주면 확실하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얼굴을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하려고 겉모양을 계속 바꾸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시술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겉모양은 우리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죠? 사람 이 본성 있잖아요.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모양은 계속 바뀌어. 근데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야. 걔가 이제 뭐라고요?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 아셨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물 있죠, 물. 자, 물을 내가 액체 상태에 있는 애를 얼려요. 그럼 고체 상태에 뭘로 돼요? 얼음물이 되죠. 그죠? 근데 내가 물을 뜨거운 물에 끓여요. 그럼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액체였다가 고체였다가 기체였다가 이게 계속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딱딱한 고체도 됐다가 조금 이제 자유로운 기체도 됐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바뀌지만 이 모양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 여러분들 딱딱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죠? 얘는 계속 바뀌지만 본인이 H2O 본연의, 즉 물 본연의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죠. 됐죠? 얘를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액체가 기화가 될 때 그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비등점, 끓는 점이라고 얘기한대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녹는 점은 뭐냐면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즉 얼음이 물이 될 때, 융해가 될 때 유지되는 온도, 그때 온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액체를 내가 고체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걔를 이제 어는 점 또는 빙점이라고 얘기한대요.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걔를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자, 기체, 제가 물을 예로 들면 수증기, 고체, 물을 예로 들면 얼음, 액체, 물을 예로 들면 물이겠죠. 그래서 내가 물을 기체로 만들어 수증기로 만드는 걸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기화. 요 말은 꼭 알고 계셔야 돼. 물리적 변화 중에 기화. 자, 그리고 기체를 액체로 간대요.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액화. 됐죠? 자, 얼음을 물로 간대. 얼음을 물로 간대. 얘가 이름이 융해. 액체를 고체로 간대요. 얘를 뭐라고 한대? 우리가 응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보실 수 있어야 돼.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게 뭐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물리적 변화가 뭔지, 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끼리, 승화죠. 고체와 기체, 기체와 고체 다 승화죠. 근데 이 승화란 말을 우리가 소방학개론에서 만나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단어 정도 알고 계시면 돼.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게 승화성 고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나프탈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승화성 고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승화란 말을 쓸 일이 없습니다. 학개론에선. 됐죠? 그리고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온도가 오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본인이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얼음이 녹기도 하고 녹았을 때 얘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열 에너지 흡수. 그럼 반대로 열 에너지 방출이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화학적 변화가 나와요. 자, 화학적 변화는 다 바꾸는 거야. 싹. 모양으로 바꾸고 성질도 바꾸고 아셨죠? 모든 걸 싹 바꿔버리는 반응을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죠. 우리 소방학개론에선. 왜냐하면 화학적 변화의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발열과 뭐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 흡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입장에선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열을 어떻게 하는 반응? 방출하는 반응. 아셨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로 방출한대요? 외부로 방출한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나중에 이제 가연물이라는 걸 배우는데 가연물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또는 열이 얼마래요? 10이래요. 10. 아셨죠? 가연물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열이 10이래요. 근데 내가 얘가 만약 예를 들어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을 하냐면 이제 연소 반응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요 에너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럼 얘는 3을 내보냈으면 결국은 남는 게 7이 되는 거야. 7. 그죠? 맞죠? 그럼 이 3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가연물들이 더 있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나 또는 열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반응물 에너지가 10이었는데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 3 정도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마지막에 갔을 때 남는 건 7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자, 반응열이 Q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열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그죠? 3. 그리고 반응계의 에너지가 생성계의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쪽이 더 큰 거죠, 이쪽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반응?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반응이래요? 낮아지는 반응이죠. 그래프로 보시면 돼, 그래프로.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연소가 있다고, 연소. 자, 그리고 흡열. 얘는 우리 쪽에서 얘기를 잘 안 하죠. 얘는 반응물이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0이었다. 근데 이건 외부에서 3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얘 에너지가 더 불어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응열이 0보다 작대요. 반응 시에 나오는 열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니까. 그리고 반응계의 에너지가 생성계의 에너지보다 크다. 그죠? 반응계의 에너지보다 생성계의 에너지가 크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응계의 에너지보다 생성계의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아이스팩이나 냉찜질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여 에너지가 어떻게 된대? 오히려 높아진대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열이나 에너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발열보다는 흡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발열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셨죠? 왜냐면 연소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어차피 뒤쪽에서 연소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보면 이제 5번 제가 계속 열 또는 뭐 에너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했을 때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많으면 열량이 높은 거고 열이 적으면 열량이 작은 거거든. 그럼 열의 양을 우리가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단위가 이런 식으로 돼요.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킬로칼로리나 뭐래요? 칼로리래.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래요. 열량의 단위가. 아셨죠? 또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BTU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BTU는 거의 안 쓰고 간혹 요 줄이라는 단위가 나오기도 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킬로칼로리 또 열량의 단위고 칼로리도 열량의 단위예요. 아셨죠? 그럼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입니다. 이게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킬로라는 게
접두어라고 해서 10의 3승을 나타낸다라는 건 꼭 알고 계세요.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kJ이라는 걸 또 열량의 단위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또 1000줄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1kg를 1000m로 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1kg을 1000g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킬로가 10의 3승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요게 4.2차가 납니다. 아셨죠? 그럼 얘는 킬로줄과 4.2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킬로칼로리는. 킬로는 킬로끼리 가는 거니까. 여기 4.2 차가 난다라는 거 밑에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열량, 열의 양이라는 건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이다라는 거. 그래서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이제 비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열. 비열. 보이시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체가 있대, 물체.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뭐 1g 또는 1kg이 있대요. 아셨죠? 근데 내가 이 1g 또는 1kg을 딱 1도씨만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선 거기다가 열을 줘야 되죠. 그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열이라고 얘기한대요. 아셨죠? 1g, 1kg을 내가 딱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값,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우린 이름을 비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단위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열량이죠, 결국. 필요한 열량. 칼로리인데 또는 킬로칼로리인데 내가 어떤 물질을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 칼로리. 얘를 비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또 킬로일 땐 킬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킬로그램. 내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물에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까지 그냥 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 걔를 우리가 물의 비열이라고 표현하는데 물 비열은 1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물의 비열은 얼마라고요? 1이에요. 1.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단위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칼로리면 그램, 킬로칼로리면 킬로그램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자, 수증기도 비열이 따로 있는데 0.6, 얼음은 0.5래. 아셨죠? 이게 혹시나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저렇게 써주시면 돼. 수증기 비열 C, 얼음의 비열 C. 그래서 우리가 이 비열을 보통 기호 C로 써요. 기호 C.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대신에 수증기 비열이나 얼음 비열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얼음 비열은. 그리고 이 비열 값이 물 비열은 어떤 책에서나 다 1이거든요. 근데 가끔 책 같은 데 가보면 수증기와 얼음 비열을 같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0.5, 0.5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문제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수증기 비열이나 얼음의 비열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열값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거기 2번이나 3번에 가보면요. 이건 이제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상승 시 많은 열량이 필요해. 온도 변화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비열이 큰 애라는 건 그만큼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반대로 비열이 작은 애는 온도를 내가 상승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열량값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가 쉽대. 맞습니까? 그럼 비열이 큰 애일수록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죠. 온도 변화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나중에 연소라는 걸 배우는데 태운다라고 했죠. 연소는. 자, 태울 때 비열이 큰 애와 비열이 작은 애가 있으면 비열이 큰 가연물과 비열이 작은 가연물이 있으면
연소는 어디가 더 잘 돼요? 여기가 훨씬 잘 되죠. 왜냐면 조금만 열량에도 1도씨가 확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 비열이 지금 1이죠. 그럼 느낌을 보세요. 느낌. 무슨 말이냐면 1이라는 숫자의 느낌을 딱 보면 1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되게 작은 값이죠. 그죠? 우리가 왜냐면 항상 숫자가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 9, 10. 1이 제일 작은 숫자잖아. 근데 하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모든 물질들을 다 봤을 때 물 비열 1은요. 되게 큰 수치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되게 큰 수치라고. 다른 물질에 비해. 아셨죠? 다른 물질은 비열이 다 1이 안 돼요. 그럼 물은 잘 안 타는 애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 비열이 1이다라는 걸 알고 가면 나중에 갔을 때 얘를 소화약제로 쓰기 괜찮은 거예요. 잘 안 타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보시면 좋고. 특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배워요. 아셨죠? 비열이 클수록 연소가 잘 안 된다. 비열이 작은 애일수록 온도 변화가 쉬우니까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 단위환산 아까 열량 단위환산 요거 제가 참고로 해서 하나 더 넣어놨고, 자 참고에 가보면 열용량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여기에 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물질의 온도를 딱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열용량은 무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물질의 온도를 딱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열용량이라고 얘기한다. 비열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물질의 1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 칼로리, 또는 어떤 물질의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무게가 없다라는 거. 대신에 개념은 어떻다? 유사합니다. 개념은 유사하기 때문에 열 용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으면 연소하기 쉬운 거고 크면 연소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 용량이라는 말도 간혹 한 번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 번 정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4번에 현열량 또는 감열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열량 종류가 총 2가지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소방학개론에서. 그러면 여기 현열량이라는 처음에 열량 한 가지가 나와요. 또는 우리가 얘를 감열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열량 또는 감열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뭐가 없대요? 물질에 얘가 없대. 뭐가 없대요? 상태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없다라는 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없대요. 대신에 뭐만 변한대요? 온도 변화만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열량값. 그죠? 걔를 이름을 뭐라고 한대? 현열량. 감열이라고 얘기한대. 상태 변화는 없대요.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물이 있대. 물. 근데 물이 0도씨 물이었대요. 아셨죠? 근데 내가 얘를 가스레인지에서 끓여서 100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그냥 물이 된 거죠. 그죠? 0도씨에서 몇 도까지? 100도까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끓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은 수증기로 변함이 없이 그냥 물에서 물로 간 거예요. 그럼 상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여러분들?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온도 변화만 있죠. 이때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현열량이라고 얘기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멘트 알죠 여러분들? 시멘트. 그래서 현열량 구하는 공식 Q는 시멘트야. 시멘트. 아셨죠? 시멘트. 그럼 여기서 시멘트에 갔을 때 요 C가 비열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M은 뭐 질량 또는 무게라고 하셔도 돼요. 질량 또는 무게. 엄연히 따지면 다른 거지만, 그리고 여기가 온도차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물의 비열, 뭐 예를 들어 물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물의 비열 1을 넣어주는 거죠. 문제에서 무게를 줄 겁니다. 그리고 온도차도 줄 거예요. 그럼 비열의 단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킬로칼로리로 한번 해볼게요. 킬로칼로리에 킬로그램에 도씨. 자, 질량은
또는 무게는 킬로그램, 온도차는 도씨. 그죠? 그러면 이게 단위가 이런 식으로 지워져요. 그럼 단위가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또는 뭐 그램이면 칼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현열량, 상태 변화 없이 뭐만 있을 때? 온도 변화만 있을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요. 됐죠? 여러분들 시멘트 알지? 제가 얘기했죠? 시멘트 알죠?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현열량 같은 경우는 시멘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잠열량, 이 잠열량이라는 열량이 하나가 더 나와요. 얘를 우리가 수문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공식이 RG야, RG. 시멘트 RG 여러분들 시멘트 알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멘트 RG 이 두 개를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얘는 반대로 상태 변화는 있지만 온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필요한 열량이다. 즉 얘는 딱 요때 필요한 열량. 뭐를 하기 위해? 상태 변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물이 100도씨가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 델타는 변화라는 걸 의미해요. 혹시나 처음 보실까봐. 델타는 변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온에서 저온을 빼주는 거예요, 나중에. 자, 온도 변화는 없는데 상태 변화만 있대. 그럼 제가 그랬죠. 100도씨까지 올라갔으면 어느 순간 이 100도씨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변한 거야, 지금? 기체로 변한 거죠. 기화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기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열량. 온도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문열인 거야, 여러분들. 온도 변화는 없으니까 뭔가 열이 안 가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변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열이 가해져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온도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얘가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수문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는 잠열량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상태 변화는 있고 온도 변화가 없을 때가 되게 중요한 거, 이 말이. 그래서 필요한 열량값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얼음이 0도씨에서 녹기 시작하거든요. 물로. 그럼 온도 변화는 없지만 지금 고체가 액체로 됐죠. 그죠? 0도에서. 맞죠? 그럼 얘는 온도 변화는 없지만 지금 뭐가 된 거야, 지금? 융해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대표적으로 물이 뭐가 될 때? 수증기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물의 융해 잠열값 또는 물의 증발 잠열값 요게 정해져 있거든요. 요게 어디 꼭 들어가 줘야 되냐면 식에 요 R값에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외워야지. 그래서 융해가 될 때 잠열값 80이에요. 융해죠? 그럼 이응이 몇 개요? 3개죠. 그죠? 80. 그리고 증발잠열이래. 증발잠열. 또는 얘를 우리가 기화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또는 잠열 상수, 융해 상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여튼 요 R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여튼 증발잠열 기화열인데 얘는 539래. 오징어 삼겹살 구이. 오징어 삼겹살 구이. 오징어 삼겹살 구이. 아셨죠? 5392, 5392. 뭐 어떻게 해. 그렇게라도 외워야지. 5392. 증발잠열은 기화잠열은 539래. 539. 됐습니까? 539, 539.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외워주셔도 되고. 증기 539. 증기 539.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알고 있으면 이제 잠열상수값이라는 걸 통해서 잠열상수값이 지금 보면 단위가 얘거든요. 자, 뒤에다가 이 G값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 G가 아까처럼 질량이나 무게래요. 그럼 단위가 킬로칼로리나 칼로리가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 그냥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음 0도씨짜리가 있대요. 근데 얼음이 1kg이 있대. 1kg. 그러면 얘가 0도씨 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는 현열량이 필요한 거예요? 잠열량이 필요한 거예요? 얼음 0도씨가 물 0도씨가 됐잖아요. 그럼 온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뭐가 변했어 지금? 상태가 변했지. 고체가 어디로? 액체로. 그럼 이때는 얘가 필요한 거지. 잠열이 필요한데 이제 융해 잠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RG. 왜냐면 1kg이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자, 이번에는 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됐대요. 그럼 여기는 100kcal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들? 시멘트. 물의 비열이 1kg, 똑같이 1kg 오는 거예요. 왜냐면 녹아서 1kg의 물이 될 거니까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 100-0 해버리면 이게 현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물 1kg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든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증발을 한 거죠. 그죠? 맞죠? 그럼 이것도 RG니까 539에 1.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간부 때. 요 그래프를 저하고 해석만 해보시면 되는데, 요게 물 그래프거든요. 무게는 1kg으로 한대. 로자 하나가 빠졌어요. 로. 1kg으로 한다.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1kg로 한다. 뭐 1kg로 한다. 로 해도 되겠네요. 1kg로 한다. 1kg으로 한다. 그죠? 요거 그냥 조건 그냥 보시고 요거 1kg으로 가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구간을 볼게요. A, B. 자, 여러분들 여기 A, B는 지금 여기 온도가 나와 있죠. 이 물이라 그랬어요. 온도가 나와 있죠. 그럼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0도씨 구간에서는 얼음 상태죠. 아, 맞잖아, 여러분들. 여기는 얼음 상태잖아요. 왜냐면 0도보다 낮은 구간이잖아, 지금. 그죠? 물이라고 가정하면 얼음 구간이죠, 얼음 구간. 그럼 이 얼음은 지금 고체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0도가 돼요. 0도가 되면 이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물이 되기 시작하겠죠, 녹아서.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얼음이었다가 여기가 이제 물로 가는 거죠, 물로. 맞습니까? 그럼 이 빨강색은 현열. 맞지? 이 초록색은 잡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C에서 D로 가요. 이번에는 또 여기 온도가 0도씨에서 100도씨로 가네요. 올라가죠. 그럼 이때도 현열. 근데 지금 계속 물이에요. 그러다가 100도까지 올라갔죠. 100도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또 뭐야, 이제? 어느 순간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겠죠? 얘가 무슨 열? 잡열. 그죠? 그리고 E에서 F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온도가 뭐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쭉 올라가서 여기는 다 이제 기체 상태인 거죠. 현열. 맞습니까? 그래서 A에서 B 구간에서 만일 예를 들어 얼음 영하 20도가 0도씨로 변하는 얼음 20도가 0도씨로 변하는 요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시멘트를 가지고 와야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야. 집에서 하셨죠? 숙제. BC는 잡열이죠. 그 융의 잡열이니까 RG. 0도에서 100도로 갔어요. 시멘트. 다시 D에서 2로 갔어요. RG. 얘는 539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예를 들어 지금 문제에서 얘가 200도까지 딱 상승했대. 200도까지. 그럼 이것도 시멘트 구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건 수증기 비열을 넣어주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나오면. 아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연습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이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제가 뒤에 가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추가시켜 드릴게요. 아셨죠? 자, 일단 지금은 이 이론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 얘를 배워야 되는지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6번 뭐가 나와요? 이제 온도라는 게 나옵니다. 온도. 열은 온도가 상승되거나 냉각되는 현상을 항상 접하게 된다. 이것은 온도차와 더불어 이동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를 우린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얘기한다. 열이라고 얘기한다. 온도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운동함으로써 생기는 운동에너지의 활동의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는 물리량으로 그 분자 활동 정도에 따라 뜨겁다, 차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물체가 뜨겁다 또는 차다고 하는 정도를 온도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열의 양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너무 더워요. 뭐 예를 들어 막 여름이야. 막 한여름이야. 막 한여름. 야, 그러면 막 나가가지고 야, 오늘 열의 양이 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 1000kcal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 새끼 뭐야? 그죠? 킬로칼로리? 저 뭐야? 저 이상한데 좀? 그죠? 야, 너 병원 좀 가봐.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킬로칼로리라는 걸 잘 안 쓰잖아요. 그럼 이 열의 양을 우리가 뭘로 많이 얘기하냐면 온도로 많이 얘기하죠. 열이 많으면 야, 온도가 높아. 야, 오늘 밖에 야, 오늘은 절대 나가지 마. 살인적인 날씨야 오늘. 밖에 온도가 막 35도 막 이래. 지금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 바깥에가. 오늘 바깥에가 온도가 봄이니까 올해는 좀 봄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원래는 작년에는 여름이 그냥 바로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올해 봄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바깥의 온도가 20도야. 여러분들 그렇게 온도라는 걸 가지고 열의 양을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열이 별로 없으면 추운 거죠. 그때는 뭐 영하로 떨어지는 거고 온도가.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온도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섭씨, 화씨, 특히 섭씨. 우리나라에선 섭씨 쓰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얘를 쓴다고. 아셨죠? 근데 섭씨 온도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한 거고,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얘는 180등분한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보통 얘를 쓴다 그랬죠. 화씨로 표현하는 집 없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화씨 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국 분이시면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섭씨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거 보면 다 온도가 화씨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여러분들 솔직히 똑같은 온도거든요. 그냥 온도계 차이가 있는 거야. 온도의 계의 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측정하는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온도 대 온도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씨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섭씨에다가 5분의 9를 곱하고 뒤에다가 32를 여러분들 더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협박하는 거야. 확씨. 여러분들 확씨 아저씨 아시죠?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다 그랬잖아. 요번에 또 조연상 어디서 받으셨더라고. 엄청 큰 상. 그분 연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유퀴즈도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뭐 중요한 건 확씨. 약간 뭐냐면 내가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내가 굽긴 귀찮고 이제 밑에 이제 아랫사람이 있는 거야.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확씨. 빨리 구워씨. 빨리 구워씨. 빨리 구워씨. 빨리 구워씨. 삼겹살 2인분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 뭐. 하여튼 확 구워씨 3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암기 팁이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한 번씩 이걸 줄 수가 있어요. 요거 뭐 예를 들어 요게 50도래. 몇 도요? 50도래.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확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화씨로. 또 확시라 그랬네. 그지? 요즘 너무 드라마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사그러들 때도 됐는데. 90에 32면, 그죠? 하실 수 있겠죠? 120이 화씨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온도라는 게 나와요. 자, 절대온도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써요. 공학에서 계산할 때. 아셨죠? 그래서 이따가 저하고 이걸 쓸 거예요. 자, 절대온도로 바꾸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섭씨는 273을 더하고 화씨는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화씨는 460을 더한대. 그러면 절대온도로 얘를 바꿀 수가 있대, 온도를. 그래서 절대온도가 이 K라는 건 이름을 꼭 아셔야 돼. 켈빈. 얘는 이름이 랭킨. 아셨죠? 켈빈과 랭킨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온도라는 걸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번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맞나요? 그럼 이게 이상한 기체가 아니고 우리 이상형 있잖아, 이상형. 뭐 예를 들어
아직도 제가 좋아하지만 그 배우 중에 이민정 배우 있어요. 아세요? 아시죠? 그 이병헌 배우랑 결혼한 그분이 이상형이었거든?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가 제 이상형이고 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민정 씨랑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릴 땐 어린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거를 현실로 옮겨서 내가 막 따라다니고 이러면 범죄지만 그냥 생각만 했다고. 근데 그게 내 이상형이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상기체라는 건 현실에 없는 기체예요. 어디에 없는 기체라고? 현실에 없는 기체야. 현실에 없는 기체. 현실에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기체는 언제만 사용을 하냐면 여기서 계산 문제를 풀 때. 됐죠? 그럼 이 이상기체들은 없는 기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하나를.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를 실제기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실제기체들이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압력과 온도가 여기서 기체의 압력과 온도와 내가 저쪽으로 갔을 때 또는 1층으로 갔을 때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워낙 자유로운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실제 기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를 푸는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어디에서는 온도가 몇 도, 저쪽에서는 온도가 몇 도.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체인 이상기체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아셨죠? 이상기체로. 그럼 이상기체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칙을 만들 수 있대. 아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 기체를 매우 높은 온도와 매우 낮은 압력을 가정을 해서 이제 이상기체와 매우 유사한 성질을 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근데 이상기체 법칙들에는 항상 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아셨죠? 압력이 들어가고 최적이 들어가고 온도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로 항상 이루어져요. 아셨죠? 식이. 이상기체 법칙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PVT. P는 압력이야. 근데 절대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압력 단위가 여기 뭐가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게 있죠. 읽을 때 파스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파스칼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에 뉴턴이 들어가고 분모에 메타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얘를 면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적에 걸리는 힘, 얘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얘 이름을 뉴턴 퍼 메타제곱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줬어. 뭐라고? 파스칼이라고. 아셨죠? 파스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야. 요 뉴턴 퍼 메타제곱이라는 애가. 됐습니까? 그래서 파스칼, PA라는 애가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PA, 파스칼. 그럼 이 파스칼이 압력 단위예요. 왜 아셔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소방 압력 단위거든. 소방시설론 같은 데 가보면 압력 단위가 다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근데 파스칼 말고 이제 나중에 얘를 쓰긴 해요. 메가파스칼. 결국 파스칼이거든. 근데 이 메가가 10의 6승이에요. 아까 킬로는 제가 10의 3승이라 그랬죠? 얘는 10의 6승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압력 단위 중에 이런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 ATM. 아셨죠? ATM이라는 압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ATM으로 줄 수도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이건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최적, 부피죠. 부피. 메타3승이라는 단위도 많이 쓰고 또는 얘도 많이 써요. 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리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메타3승은 요거 하나 알고 계십시오. 1000리터예요. 1000리터. 이게 최적 대 최적이기 때문에 서로 단위 환산이 가능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압력 길이도 환산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ATM은 파스칼로 바꾸거든요. 이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 쪽에서 온도를 무조건 절대 온도로,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도시에다가 273. 근데 랭킨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460을 더해서 하는 거. 요 정도 잘 체크해 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건 아래 가보면 여러 가지 법칙이 나와요. 그죠? 그럼 먼저 개요부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아래에 있는 법칙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법칙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